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도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현재도 코스닥은 1% 이상의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약세 배경에 그 중심에는 IT 부품주가 있습니다. 이 IT 부품주의 약세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슈 인사이드의 주제를 IT 부품주 이유 있는 급락인가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그리고 해설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성시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이혜진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주가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혜진 기자, 이 신저가 흐름이 어제 52주 신저가를 좀 제시했던 그런 IT 부품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오늘도 대부분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장에도 그 반등폭도 좀 미미했던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 쪽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관련주로 최근 들어서 급성장을 보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 마진, 단가 인하, 하락 압력을 통해서 좀 더 실적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들 종목군들을 봤던 수급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는 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혜진 기자, 신저가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IT 부품주들 함께 확인해 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2%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보통 보시면 이 코스닥 IT 부품주의 하락이 이 같은 코스닥 지수의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IT 부품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1분기 어닝 시즌 지금 끝자락에 이제 오는 시점에서 IT 부품주들 원래 우려했던 대로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IT 부품주가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IT 부품업종 지수 추이를 지금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사실은 코스닥 시장 좀 강세를 보이면서 IT 부품주도 함께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4월 중순쯤 되면은 갤럭시 S5 판매가 좀 순항을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IT 부품주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하지만 이 어닝 시즌 말이 다가올수록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실적 부진이 실제로 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여기에 또 더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률 둔화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IT 부품주가 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어제 장에서 코스닥 지수, 코스닥 IT 부품업종 지수가 2.4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별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대표주라고 보실 수 있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4거래일간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이 원인으로는 1분기 실적 부진이라는 일단 이슈가 있었죠. 영업 적자 260억 원 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적자 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문도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2분기 적자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또 보시면 인터플렉스뿐 아니라 플렉스컴이라든지 BH 그리고 KH 바텍 같은 종목들도 줄줄이 이제 떨어지면서 신저가 52주 신저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스마트폰 관련주뿐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다른 IT 부품주도 계속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것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종목별로는 덕산하이메탈 그리고 테라세미콘, 솔브레인까지 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T 부품주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고 그 앞서의 흐름은 FPCB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좀 흐름세가 상당히 안 좋고 지금 역시 그 흐름을 다시 좋은 쪽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재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이들 종목군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품주들은 삼성전자 연관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런 종목들의 하락세가 크단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 부진이 이런 부품주들은 가장 큰 뭐 어떤 리스크 요인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빠지는 기업들을 보면 이제 FPCB 쪽이나 뭐 카메라 렌즈 쪽이나 약간 고사양 프리미엄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뚜껑을 열어보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중저가 범용 제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미엄 제품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성장주 펀드에서 또 뭐 삼성전자 그룹주로 뭐 좀 이전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전되는 이유 자체도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진 우려고 또 특히 갤럭시 5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5월 이제 말로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품 단가 압박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지금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은 범용 제품에 들어가는 중저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캐파를 키우는 기업들 또는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만 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사들이 크게 좀 고전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말한다면 삼성전자 쪽이 실적을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실적을 유지하게 되려면 단가 하락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따른 부품사들의 어떤 실적 부진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유성치 전문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 의원님 이런 얘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성장주 펀드들에서 삼성그룹주 펀드주로 지금 매기가 이동하면서 이들 코스닥 쪽의 IT 부품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삼성그룹주의 상승과 이런 IT 부품주들 하락이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꽤 일리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제가 일단 그 루머를 사실 자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다 확인은 못하고 들었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장주 펀드에서 삼성그룹주를 이제 매수하려고 부품주를 처분했다. 뭐 그 루머가 왔다 그러면 일단 그런 얘기 나와서 이제 심리를 교란했다고 하면 부정적인 건 맞는 것이고 다만 이제 펀더멘털 요인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보면 하락은 단기에 그쳐야 되는 게 맞겠는데 하지만 오늘 잠깐 이제 아침에 들 것 같더니 다시 밀리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 또 더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그 하나의 요인 때문에 이런 급락세가 나왔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겠나. 물론 이제 일부 영향도 심리적으로는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설이 돌았다면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가 스마트폰 또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단가 압박 들어올 거다는 것인데 중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샤오미가 최근에 이제 중국 MS 3등으로 올라왔어요. 마크시어가 그렇죠. 시장 점유율 3등이죠. 중국 내에서 애플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80 시리즈 AP 그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APU 장착했는데 미3예요. 제품명이 미3인데 그 메신저 미3가 아니고요. 미자의 3입니다. 그래서 미3를 277달러에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시판하게 되면서 글로벌로 나간다라고 했는데 277달러요? 30만 원 정도 싸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800이니까 스냅드래곤 800이니까 AP는 상당히 높은 사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좋은 폰을 그렇게 싸게 지금 저가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니 이 시장이 시그멘트가 뭐 저가랑 고가가 이제 분할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신생 기업이 치고 나오면 결국에는 그 양호한 품질을 갖고 치고 나온다면 점점 더 완제품 하고 있는 삼성하고 애플 쪽은 단가를 모르겠어요. 아주 어떤 프리미엄급을 만들어서 그냥 시리즈군으로 해서 계절별로 특성화시켜서 뭐 무슨 폰에서 일부 계층을 공략한 이런 폰을 고가에 내놓는다는 전략 아니라고 그러면 다 하드웨어 사양이 이제 뭐 평준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S5가 실제로는 이제 단가가 내려서 나왔고요. 그래서 관련 벤더들한테는 납품 단가 안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잠깐 다뤄드렸는데 홍콩 IR에서 삼성이 이제 뭐 그린 메모리 또 모바일 보안 플랫폼, 뭐 녹스, 뭐 IoT 이런 것만 강조했다고 하면 좀 그런데 IR에서 전혀 단말기 얘기를 안 꺼냈어요. 스마트폰 쪽에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IR이 예, 조금은 예. 이제 사실 제가 느낀 거로는 이제 단말기는 한 3년 해서 먹었으니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는 이쪽 빅데이터 IoT 쪽에서 갖고 가고 결국에 그거 하려면 이제 메모리가 큰 게 필요하고 동영상 쪽으로 그리고 이제 보안이 강화돼야 되니까 그쪽으로 간다라고 알려준 것 같아요. 예, 휴대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삼성 휴대폰 사업 관련해서는 관련 부품군 투자자 고민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는 발전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을 했고 여기에서 값을 내리면서 중저가 폰이 지금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중저가 폰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IT 부품 중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쪽을 조금은 옆으로 비켜둔다면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시장에 가장 크게 우려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의도가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 지금 현재 IT 부품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합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증권가 쪽 의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연구원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좀 예전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보수적 의견을 내놓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그런 연구원들이 많았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명확하게 입장을 제시하는 것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보수적 입장이 좀 더 강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이제 매도해라, 이 시점에서 IT 부품주 매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조금 내놓다는 점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의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삼성증권 쪽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부터 5월이나 6월쯤 되면 이제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면서 보수적 입장 상당히 좀 내놓고 있다는 점이 좀 이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HMC 투자증권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 부정적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뭐 2분기 중에 반등 시에는 이 포트의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도 지금 밝히기도 했었고요. 자, 다음으로 신영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온건한 입장을 내놨는데 그래도 이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별 투자 가능한 종목들, 이익 방어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파트론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목표 주가로는 18,000원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뭐 신영증권이랑 비슷하게 약간 온건한 입장인데 종목 차별화가 앞으로는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종목들을 고를 때는 스마트폰량 비중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신규 매출 분야가 확대 중인 종목들 위주로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심주로는 LG이노텍 그리고 대덕 GDS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가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혜진 기자도 좀 힘이 없어요. 꼭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하락하거나 좀 걱정거리가 있는 종목들을 얘기하면 힘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철 전문가님, 궁금한 건 이겁니다. IT 부품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과연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금의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IT 부품주도 있다. 이쪽으로 조금 더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이런 종목들을 조금은 관심권에서 두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가장 좀 크게 얘기가 되시는 부분 아닐까요? 네. 일단 뭐 저도 오늘 관심 종목들을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네. 일단은 좀 비껴갈 수 있을 거라 보지만 뭐 일단 어제 오늘 보니까요.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실적이 좋아져서 다시 올라올 기업들은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역시 그 국내 쪽은 지금 제가 볼 때 부품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처해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가를 자꾸 압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플 쪽도 보면은 단가 압박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인터플레스 같은 기업도 삼성하고 이제 애플 쪽 같이 이제 거래를 하는데 실적이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요. 그런 것 신저가 나온 종목 중에 네, 하나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아까 우리 허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업체들 요새 로컬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중국향 매출 비중이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그나마 좀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애플이 이제 중저가폰을 이제 확대하니까 그쪽에 부분 집어넣는 회사들 뭐 이런 기업들로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도표를 제가 조금 말씀 못 드렸지만 결국은 도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미엄폰 쪽에 납품하는 회사들보다는 그런 쪽이 좋고요. 보시다시피 판매 가격별로 보더라도 저가폰 시장이 지금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역시 그런 쪽 관련주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관련주로서 본다면 역시 그 프리즘 시트를 공급하고 있는 LMS 같은 기업들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큰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걸로 보이고 블루필터 같은 또 신규 제품이 또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다른 부품사들보다는 좋을 것 같고요. 솔로에타 같은 기업도 그 전자파 차단 개폐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도 전체 세계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노 해성 옵틱스라든지 나노 신소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그 업종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탁월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 부품 다각화, 그러니까 매출처 다변화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좀 차별화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첫 번째 시장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 중에서는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 아니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업체들 그리고 조금 더 기술력이 우수해서 2조 임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종목으로는 압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 의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스마트폰 산업이 일대 변화를 좀 겪고 있고 작년 말부터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네. 변화도 겪고 있고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이 흐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글쎄요. 네. 그 흐름을 극복하는 주식이 있으면 이렇게 무차별한 일단 동반급락은 안 나왔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샀겠죠. 그런 종목이 있으면. 근데 그런 종목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이 밀리니까 좀 선후는 있는데 그냥 같이 차트 보시면 같이 지금 다 판 깨져가지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품 섹터가 되려면 내재되어 있는 삼성전기가 먼저 가야 됩니다. 전기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코스닥은 같이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전기를 인덱스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표준 삼성전기가 가는 네네, 부품주들의 전기가 흐름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네. 왜냐하면 삼성 쪽에 대부분의 부품을 대고 있는 전기가 저러고 있는데 코스닥에 있는 부품사가 물론 밸류가 낮긴 낮아요. 근데 이제 밸류가 낮은데도 주가가 못 가는 거는 앞으로의 이익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1, 2년치 가면 저 분명히 뭐 반토막 꺾일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밸류가 한 2배로 높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반복된 말씀인데 이제 IR에서 삼성이 일단은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IoT 이런 거 말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 효성 아이텍스나 기가레인 쪽이 오히려 테마성으로 낫겠고요. 또 큰 흐름에서는 시스템 LSI랑 빅데이터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휴대폰을 굳이 봐야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애플 모멘텀 관련해서는 LG그룹사 부품 계열군은 괜찮았어요.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네네, 네. 이노텍이랑 디스플레이랑 네. 실리콘웍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제가 차트를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사실 이 종목도 좀 식상하긴 한데요. 너무 자주 이제 언급이 돼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 그래도 좀 비싸 보이긴 해요. 이게 많이 해봐야 올해 100억도 못 할 것 같은데 3천억짜리거든요. 30배면 좀 비쌉니다. 같은 부품군 내에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1대1 비교는 힘들겠지만 좀 비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는 시점인데 이제 펀드 환매가 3호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3호에서 한 170억, 어제는 16일 날 기준으로는 450억이 나왔다고 하니까 3호 쪽 펀드 유출이 마감되는 것을 좀 네. 확인하시고 또 기관이 환매에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을
그 더 이상 안 팔게 되는 시점을 좀 보면서 공략은 가능할 것 같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정도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기업을 좀 찾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군요. IT 부품주에 대한 어찌 보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신 분 유성치 전문가 또 허준식 해설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 하셨습니다.